어딘가 뾰루퉁한 표정, 왠지 모르게 슬픈 얼굴, 도대체 왜 화가 난 건지 모르겠는 기분. 그런데 자꾸 지나고 나면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얼굴들. 캐릭터일까요? 모든 인물들이 정확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 이미 팬이 많은 밴드 아도이의 앨범 자켓 속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진짜 주인공은 아오키지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옥승철 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밴드의 표지 앨범 자켓이자 10대, 20대들이 카톡방에서 시험기간이면 짤로 많이 활용한다는 이 이미지들. 어저께 저는 옥승철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에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 개인전은 2018년 9월 갤러리 기체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번 두 번째 개인전도 갤러리 기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옥승철 작가의 이미지는 한 번쯤 누구나 보셨을 텐데요. 작가의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자, 즉 원화를 사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아도이의 LP판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또 CD나 쇼핑백을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옥승철 작가의 작품을 몇 년 전에 보고 사실은 외국 작가인 줄 알았다가 한국 작가라는 사실이 좀 재미있었고,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매력에 빠져서 컬렉팅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친척동생이나 어린 조카들도 팬입니다. 저는 옥승철 작가를 몇 번이나 만났지만 그는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실제 알려진 사진들이 얼굴이 공개된 것은 많이 없죠.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래도 캐릭터 같은 인물들을 그리는 작가다 보니 본인의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작품 이미지들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중심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인물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옆모습이라던가 오히려 뒷모습 아니면 좀 이렇게 가려진 모습들이 많죠. 저랑 찍은 사진 중에 이렇게 뒷모습으로 작가님이 서서 찍은 게 겨우 한 장 있네요. 이건 제가 인스타에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상해 아트페어 때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옥승철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을 소개하기 전에 첫 번째 개인전과 제가 작년 상해 아트페어에서 찍어온 이미지들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작가는 첫 번째 개인전에서 언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을 통해 본인의 작품의 원본성과 오리지널리티에 의문을 가했었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캐릭터들, 여자나 남자, 소년, 소녀들을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과거의 석고상에서 본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재창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팝아티스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 캐릭터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작가는 이 캐릭터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작품을 계속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는 옛날에 람마라는 캐릭터를 닮았대요. 이 이미지들이. 저는 근데 또 H2? 이런 만화 속 주인공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각들은 좀 석고상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끌어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고 이상하게 이 캐릭터들이 가진 감정들에는 공감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작가의 입장에서는 컴퓨터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JPEG가 원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본인 JPEG 이미지를 다시 회화하고 조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원본의 유일성은 다시 무한복제의 가능성을 갖게 되죠. 즉,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 옥승철 작가의 모든 작품들의 원본은 결국 작가 개인의 컴퓨터 속에 있는 JPEG 이미지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최초의 유니크 피스인 이 JPEG는 오히려 이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복사해 대화방에서 짤로 가볍게 쓰지 이걸 컬렉팅하진 않죠. 대다수의 우리는 옥승철 작가의 원본에서 복제된 역전성 이미지인 회화, 즉 캔버스나 조각을 보며 다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것에 대해 무엇이 진짜 오리지널일까 하는 의문을 꾸준히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조금씩 재창조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옥승철 작가에게 작가가 좀 팝아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가를 팝아트라고 규정을 짓진 않거든요. 근데 팝아트니까 이 캐릭터에 이름을 붙여라. 왜냐면
수많은 팝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캐릭터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무라카미 타카시도 이제 디오비라는 이름을 붙였고, 커즈 같은 경우에도 컴패니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옥승철 작가는 자신이 그리는 이런 소년이나 소녀의 이미지들을 캐릭터로 구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약간 아무개씨?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옥승철 작가 하면 이를 악물고 있는 소년, 즉 헬멧보이라고 전 부르는데요. 이름은 없지만 이제 저는 이 작가를 헬멧보이라고 막 부르고, 멍한 표정의 소녀가 대표적인데 제가 컬렉팅한 작품은 이 소녀 조각상입니다. 사실 옥승철 작가가 처음에 페인팅을 주로 해서 메인이 이제 페인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옥승철 작가의 메인 작품들은 꼭 페인팅만이 아니라 조각이나 미디어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게 전시회는 아니었고, 제가 이 갤러리에 잠깐 놀러 갔다가 DP되어 있는 걸 보고 영감이 떠올랐던 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미술 교육 기관 중에 어린이 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BPC라는 어린이 교육 기관에서 항상 현대미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늘 미술 교육원에 오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그리빠 혹은 비너스, 줄리앙,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 인물들, 그런 좀 고전적인 석고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소녀를 보고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형태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대신에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미대 입시처럼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정말 보기만 하고 자유롭게 그리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월달인가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나 옥승철 작가는 같은 80년대생이라 미대 입시 시절에 수없이 여러 번 이 석고상을 그렸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이걸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작품들을 이제 이 석고상을 보고 그리는 걸 5세부터 이제 13세의 어린이들한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소장하면서 빅피씨 여러 곳에서 현대미술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그 결과물들을 보여드릴게요. 또 옥승철 작가님이 이 수업을 위해서 이제 저희에게 조각의 원본도 빌려주셔서 좀 재미있게 미술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이 조각이 흰색인데 이 흰색이 되기 전에 원래 색은 이렇게 회색빛 나는 그린 컬러감 위에 이제 다시 흰색이 입혀지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좀 재밌게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상상을 했는데, 이런 현상들을 작가님이나 갤러리 대표님에게도 보여줬더니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아이들이 자꾸 이 소녀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에 놀라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소녀의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라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봤더니 어떤 걸 보고 놀란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들이 상황을 설정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많이 상상을 해서 그리길래 작가님한테 여쭤봤더니 저희의 예상이 맞았고 아이들의 예상이 맞았어요. 제가 자꾸 이상하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석고상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작가님이 사실 이 소녀의 모티브를 메두사에서 얻었다고 해요. 메두사는 너무 아름다운 미모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으나 포세이돈과 사랑에 빠져 아테네 여신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되죠. 아름다움이 죄가 되어 괴물이 되어버린 여자, 머리 전체가 뱀으로 변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 돌이 돼버린다는 슬픈 마법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 옥승철 작가의 소녀상에도 담겨 있어요. 아름다웠던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사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일 수도 있고, 그 메두사를 보면 돌이 되는 사람의 표정일 수도 있어요. 체념과 깨달음이 좀 이중적으로 담긴 작품 같아서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막 흥분해서 그 실제 원래 메두사를 참 많은 화가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찍은 이 제일 유명한 카라바조의 메두사 작품하고도 막 연결해서 감상하고, 또 잔 로렌초 베르니의 메두사도 막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서 좀 이렇게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미술사를 좋아하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대미술 작가들이 과거의 미술사에서 어떠한 영감을 얻어서 본인만의 창의성으로 재해석하는 어떠한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도 페인팅보다는 이런 고대 석상의 느낌이 나는 조각에 좀 먼저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친한 컬렉터 선생님들과 오픈 하루 전에 좀 가서 미리 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오픈 날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봐서 좀 미리 여쭤보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작가님도 계셔서 촬영 중이었고 조금 어수선했지만 전시들을 좀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에는 작품이 딱 4점만 전시돼서 기대를 크게 하지 말라고 작가님이 자꾸 그러셨는데, 진짜 기대를 안 하고 가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가서 작품을 많이 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전시는 작품이 4점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의 주제도 제목에 나와 있듯이 JPG 이미지를 공급하는 자, 즉 공급하는 곳입니다. JPG 서플라이라고 돼 있죠. 전시장에 가시거든 이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을 한번 공급을 받고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좀 전시하는 형태에 주목해서 보면 재밌는데요. 과거의 전시에서는 좀 페인팅 위주로 전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미디어 아트와 새로운 조각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두웠는데 처음에 이렇게 전시에 딱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고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 멀리 투명한 쇼케이스에 옥승철 작가의 이렇게 금박 처리가 된 소년의 두상이 있는데, 이게 오칠과 이제 금박 처리 같은 걸 요즘에 작가님들이 부여에 가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배우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부여에 자주 가시길래 왜 그런 거지 했는데, 이제 본인의 조각의 어떤 또 다른 마감을 좀 새롭게 표현해 보려고 이제 오칠이나 이제 금박이나 이런 것들을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에게 좀 배우시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고 있고 또 이걸 작품에 또 활용하시고. 전시 오프닝 전날이라서 사진을 좀 멋지게 찍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제 공간에서 보니까 어두운 공간에 투명한 유리 쇼케이스에 이 금박 처리된 조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JPG였던 이 소년의 이미지가 미래의 박물관 같은 어두운 전시실에 홀로 저장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JPG 서플라이랑도 되게 어울리고, 또 우리는 흔히 JPG라는 이미지를 원본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원본을 박물관에 저장하는 이제 좀 또 다른 방식? 이렇게 느껴서 좀 재밌게 봤고, 사실은 정말 재밌었던 건 저는 오히려 미디어 아트였는데, 전시장 구석에서 이제 재밌는 소리가 나오는 좀 멍 때리며 보기 좋은 독특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캐릭터들이 부풀어 올랐다가 터졌다가 기괴하게 변형됐다가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승철 작가의 이름 없는 묘한 표정의 소년들이 풍선껌처럼 자꾸 변하는 모습을 제가 한참 보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명상하는 영상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왜 좀 전시 공간이 어둡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치 ASMR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명상으로 본 기분인데, 제가 본 건 다 무수히 많은 밈, 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이렇게 모순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벽에는 2점의 페인팅이 있었는데 원래 작가가 메두사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페인팅에서는 이게 목이 잘린 피가 나는 이미지들을 많이는 안 했어요. 이제 예전에 한 것들이 있고, 근데 이번 전시는 약간 더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딱 목이 잘린 소녀의 두상을 페인팅으로 했는데, 이 색깔 자체도 완전 팥죽색에 단청에 쓰이는 그 녹색, 청록색이 쓰여서 보색이 대비를 이루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오픈한 옥승철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은 7월에 이제 카카오와 협력하는 프로젝트와 또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도 이 개인전과 함께 7월에 카카오 프로젝트도 같이 연장을 하는데 갤러리 대표님 말씀으로는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어떻게 대비되면서 전시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작가의 이 JPG라는 이미지가 카카오를 만나면 이제 카카오 프렌즈들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카카오 프렌즈들은 진짜 이모티콘들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옥승철의 소년 소녀가 어떻게 좀 변모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갤러리 공간에 티저처럼 미리 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도 되냐 이랬더니 얼마든지 찍어서 올려도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좀 작품과 갤러리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읽기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 이 소녀 동상이 고려 청자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구멍이 나 있어서 봤더니 이렇게 소녀 동상을 이렇게 들면 도자기상을 들면 그 향을 피울 수 있게 향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피치, 카카오 프렌즈에 있는 피치도 있고 옥승철 작가의 소년 소녀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마 카카오 프렌즈의 특징상 가격이 비싸지 않게 약간 아트 상품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미만에 이제 판매가 나중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컬렉팅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약간 인테리어용이고 또 막 이거를 이렇게 투자라기보다는 서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소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품은 아예 좀 재밌고 새롭게 가고 오히려 이런 굿즈는 상당히 더 대중적으로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카카오와 프로젝트 하는 그 전시도 저도 한번 가서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자꾸 이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만나러 부여에 간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느낌표를 막 찍으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구나 하면서 좀 재밌게 전시에 대한 후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는데 작품의 수는 많지 않아도 이 옥승철 작가에게는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한 개인전이 된 것 같아서 집중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옥승철 작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갤러리 기체에서 진행하는 작가의 전시나 아니면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작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나중에 성수술하고 싶으면 성형외과 의사예요. 진짜요?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어디요? 되게 우회야. 야망남이야. 우와, 멋있다. 너무 잘하려. 감사해요. 야. 좋겠다. 작가님이 가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나도 사인 아직 못 받았다. 이거 또 있어요? 없어. 그래, 이거 줬잖아. 나한테 있는 거를 재워줬어.